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이 반도체 한파 예상보다 너무 추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는 우리 증시를 또 강하게 끌어주는 요소인 만큼 이 바닥이 또 언제 끝나게 될지 그 전망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지금 이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반도체 패권, 이 전쟁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좀 우리는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아닌가라는 평가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시원하게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 정말 피부로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상황을 직접 느끼고 계시는 안기현 전무님 모시고 오늘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무님 요새 진짜 반도체가 너무 핫해서 그 핫한 만큼이나 전무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예, 뭐 좋아도 찾고 나빠도 찾고 항상 찾는 예. 전무님 너무 바쁘신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또 주식하면 투자하면 반도체 생각하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세요? 왜 마음이 아프신가요? 아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권 전쟁, 이 글로벌 전반에 좀 이슈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글로벌 시장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 중에서 우리 반도체, 국내 반도체 업종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좀 법안이라던가 규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네, 지원법 그렇죠.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죠. 네, 지금 현재. 그쵸. 예,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그렇죠. 규제 조건들 가드레일이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런 조건들이 이미 입법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입법 예고가 돼 있고요. 그게 입법 예고된 이후에 60일간 지금 의견 수렴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저희들한테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뭐 IRA 이후로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요건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이후로 우리 좀 전망이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미국 입장에서 이게 왜 시작됐냐 이러면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의 제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써야 돼요. 근데 2021년 1월 달에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미국 자동차 공장이 생산 중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를 직접 제조해야 되겠다. 근데 미국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술 자체가 첨단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옛날에 인텔인데 인텔도 많이 이제 좀 낙후가 됐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TSMC를 유치하기 위해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지으면 현금도 주고 세액 공제도 해준다. 네. 이런 조건의 법안이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네. 취지가. 그런데 반도체 지원법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단 이런 조건은 있어야 되겠다. 조건을 내걸었어요. 가드레일로.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기대이익의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75%는 쉐어한다. 공유한다. 그러니까 공유 비율은 없어요 아직.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회계장부나 수율 정보를 제공하라. 그리고 뭐가 생산되는지 생산 시설을 가끔 나가겠다. 이런 조건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으로 장비가 나가는 걸 금지한다. 네. 그거는 지금 이제 금지한다가 아니고 중국에 있는 제3국의 공장은 10년 동안 생산 규모를 5% 이내로 제한한다. 첨단일 경우, 레가시일 경우는 10%다. 이런 조건입니다. 근데 뭐 생산 시설을 본다든지 아니면 회계 장부를 본다든지 수율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영업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인데 우리보다 대만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보다 기술이 더 나았거든. 시스템 반도체는. 더 뺏길 게 많은 뺏길 게 건가요? 많죠. 근데 사실 우리도 문제지만 대만이 뺏길 게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우리보단 좀 더 박수 쳐주면 돼요. 대응을 좀 해주겠네요. 박수 쳐주면 돼요.
그리고 뭐 그거 미국 공무원이 봤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 기업한테만 안 가면 돼요. 음. 예. 공무원이 봐서 뭐 하겠어요. 근데 갈 확률이 많지 않을까요? 또 어쨌든 자기네 기업들 좀 이렇게 해줘야 그 하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나요? 그 정보가 아. 미국 기업으로 가잖아요. 그럼 미국의 신뢰가 없어져요. 아. 그럼 누가 말을 듣겠어 그 다음부터. 네. 예. 근데 그 부분만 명확히 하면 되고요. 단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의 공장은 네. 지금까지와 같이 네. 투자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음. 이게 이제 우리의 요청 사항이죠. 네, 그렇죠. 예, 예.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 사실 기존까지 계속해서 생산해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예. 사실 그 가운데 껴서 뭔가 예, 예.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너무 예. 힘들어질 것 같긴 하네요. 예,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언론에 너무 민감하게 뭐 독소 조항이다 하는데 우리보다 대만. 우린 중국 공장이에요. 뭔가 중국 공장.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은 못한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대만이 더 뺏기기 많으니까 우리보다는 뭔가 예. 대안을 조금 더 만들어주지 않을까. 예,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겠죠. 이렇게 마음 편한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네요. 그런 관점을 생각을 못했는데 예, 예. 사실 그런데 뭔가 제 생각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대만보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조금 더 힘이 약한 상황이라서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잘못됐어요. 왜요? 왜 미국 중국 사이에 그러게요. 왜 눈치를 봐? 그러게요. 아니 그래서, 네. 미국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협력국이에요. 네, 그렇죠.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우리가 쓰잖아요. 음. 그거 공장을 만들어요. 네. 필수적이야. 음. 그럼 우리가 만들잖아요. 어디로 가냐? 중국으로 가요. 중국은 반도체 수요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관계가 달라요. 그렇죠. 누굴 선택해? 중국 선택하면 만들지 못해. 미국 선택하면 팔 데가 없어. 없고, 네. 그러니까 그건 선택 사항이 아니고 둘 다의 관계는 필수입니다. 그 왜 선택이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게 사실 정말 생산국, 수요국 다 필요한 다 입장에서 필요해. 둘 다 필요해요. 네, 맞아요. 어느 것 사실 하나 그렇네요.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게요. 화가 나. 화가 이렇게 나. 예, 화가 맞아요. 나. 잘못된 관계를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맞아. 그래서 약간 좀 이원화돼서 그런지 지금 뭔가 탈중국 트렌드로 간다, 막 이런 탈중국 못 한다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탈중국 말씀해 못 주신 해요. 것처럼 네, 팔아야 이제, 돼. 네. 중국이 사. 네, 중국에선 수요국이니까 또 우리가 네. 놓을 수 없는 관계이고 미국은 생산국으로서 아니, 중국도 그걸 원해. 우리가 팔아야 중국이 사서 네. 전자제품을 만들 거 이렇게 아닙니까? 서로 또 필요한 관계네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놓고는 서로 공생 관계예요. 이렇게 뭔가 딱 분리시켜서 네. 어느 편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 상황이다. 그 왜 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그 부탁드립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매체에서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뭔가 최근에 그 이재용 회장이 삼성 뭐 중국에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럼 혹시 중국에 붙는 건가? 라는 또 매체 그 여론들이 좀 나왔는데 왜 평가를 네. 말도 안 되는 평가를 그렇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반도체에서는 평가르기 할 수 없다. 예, 네, 예, 이렇게 예. 워낙 우린 둘 다 좋아해. 네, 둘 다 예, 좋아하고 예, 예. 둘 다 필요해. 필요하다. 예. 네, 워낙 또 이렇게 딱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편가르기 해서 작은 이슈나 작은 예. 뉴스에 우리가 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우린 리액션을 너무 잘해. 맞아요. 뭘 한마디 한마디 리액션 하고 네.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예. 참 이게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안 미치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흔들릴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니 영향을 안 미친다니까. 나 안 미친다. 안 미치는데 왜 증시에 영향을 그런- 미치냐고. 그 심리적으로 또 흔들리나 봐요. 그거는 가짜 뉴스를 갖고 흔들리지. 맞아. 네, 맞아요. 안 흔들리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정말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저희가 이 일본과의 관계,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일본과의 이야기를 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관련해서도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네. 정부 발표죠. 네. 2019년 7월 달에 네. 일본 소재, 첨단 소재죠. 네. EUV 공장에 들어가는 포토리소 아니야. 너무 어려워요. 강강제. 네. 예. 그리고 불화수소 수출 규제를 포괄 수출에서 개별 수출 승인으로 바꿨어요. 네. 그럼 도장 한번 안 찍어주면 네. 우리 소재 못 씁니다. 네. 근데 지금 그걸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하겠다니까 고마운 일이고요. 오. 근데 그동안 긴장했어요. 도장 안 찍어줄까 봐. 도장 3년에 한 번씩 찍는 걸 네. 건 바이 건으로 찍어. 인주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했는데 그거 바꿔주면 긴장이 완화되죠. 완화된다. 예, 예. 그래서 좋아져요. 예.
우리와 관계에서는 긴장감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럼 반도체 시장에서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일본의 기술력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조 기술이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네. 일본은 소재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소재가. 네. 그래서 우린 첨단 쪽은 일본 소재를 써야 돼요. 반드시. 네. 우리나라가 그걸 국산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아. 국산화할 때까지는 일본 첨단 소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일본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써주면 일본 소재가 제일 좋아져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 관계, 공생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 관계라서 뭐 그거 서로 어디 뭐 나눌 수가 없어요. 단 우리가 그걸 국산화할 때까지.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려 10년 이상 걸려요. 네. 그때까지는 서로 좋아야 돼요. 예. 사실 그래서 우리 기술력을 빨리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패권 전쟁이다 이런 단어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필요한 것 잘 이렇게 돕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네요. 지금부터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네. 우리가 세계에서 제조를 제일 잘해요. 아. 대만도 세계 제조를 제일 잘해요. 네. 근데 그 제조 시설을 구축할 때 장비는 미국에서 와요. 근데 장비를 돌리는데 소재는 일본에서 와요. 네. 다 협력 관계야. 네. 정말 우리는 국경이 없었어. 네. 예, 같은 기업처럼 움직였어요. 네. 근데 지금 국가가 하잖아요. 미국 기업이 개입해서 제조 시설 짓잖아요. 일본 기업이 개입해서 일본의 제조 시설을 지어요. 유럽도 EU가 개입을 해서 제조 시설을 지어요. 우리는 제조 시설 강국이야. 네. 대만도 제조 시설 강국이야. 5개 나라가 제조 시설을 놓고 경쟁을 합니다. 제조 시설을 놓고 보면 경쟁 관계, 협력 관계가 아니고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경쟁이 생긴 거야. 아, 그러게요. 이때 우리 잘해야 돼. 이게 한눈 팔면 그거 낙오되잖아요. 네. 영원히 반도체 산업이 없어져요. 지금 진짜 중요한 시점이네요. 그래서 우리의 제조가 지금처럼 세계 최강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돼. 네. 그래야 미국, 유럽, 일본이 포기하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포기할 때까지. 포기할 때 기다려야 돼요. 예. 또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 열심히 해서 계속하면. 열심히 해서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걸 1등으로 계속 유지하느냐. 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죠.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은 좀 큰 편인가요? 1등 유지 가능성 가능성 있다. 있다. 큰 편이라고 큰 하면 편이. 예, 긴장 완화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긴장돼야 되니까. 있다. 지금은 다행이네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일단 빨리 하잖아. 네. 제조 시설은 누가 빨리 많이 짓느냐가 경쟁력이야. 근데 우리는 제일 빨리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근데 지금까지 했듯이 앞으로도 제조 시설 구축을 빨리 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과 정부의 역할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10년 기다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네. 또 이거 반도체가 또 기술력이 또 빠르게 또 진화되어야 되는 만큼 네. 우리 같이 이렇게 빠르게 참여할 수 있다면 그 1등을 좀 지킬 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야 됩니다. 네, 지켜야 된다. 예. 후손들을 위해서. 네, 무조건 지켜야 돼. 사실 지금 예. 정말 기강이잖아요. 예, 그래서 독립운동만큼 중요합니다. 네, 진짜 이제는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내 반도체 업황 진짜 한파다.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좀 대장주가 탁 자리 잡고 있었어야 네. 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좀 어떤 상황일까요? 한파는 옛날에 많이 왔어요. 자주 옛날에 왔어요. 9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뭐 4년에 한 번씩 한파 오고 겨울 왔다 여름 왔다 하는데 지금 14년 동안 한파가 없었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파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 게 문제지. 근데 코로나 때문에 금리 오르면서 실물 경제 위축되고 휴대폰을 안 사. 그 메모리 가격이 떨어져. 한파가 온 거지. 작년 4, 4분기가 12월 달이에요. 올해 1, 4분기 1월 달일 한파야. 네. 2, 4분기 되면 2월쯤 될 것 같아. 그다음 3월 되면 여름 옵니다. 여름 와.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는 이 메모리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팔기 때문에 재고를 갖고 팔아요. 네. 그러면 만든 회사의 창고에도 재고가 있고 사는 회사도 재고가 있고 유통하는 기업도 재고가 있어요. 다 3자가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가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면 수요자가 안 사고 수요자의 창고에 있는 걸 써. 그러면
공급자는 만들어 놓은 거 안 팔리니까 네. 공급자 창고에 계속 쌓아놔. 또만 만들고. 예, 그러니까 재고가 네, 쌓이잖아요. 그쵸, 점점 그러니까 쌓이죠. 뭐 재고가 20주니 하니 뭐 언론에 나와요. 그러면 수요자는 더 떨어져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왜 제가 지금 1월 달이라고 하면 지금 제일 안 좋을 것 같아요. 1, 4분기가. 1,4분기. 4월 달 2, 4분기 됐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의 결정 요인이 공급 수요 심리예요. 근데 공급자 감산해요. 감산.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작년 말부터 감산을 한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공급량 자체는 전체 50%고 나머지 50%는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감산, 인위적 감산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삼성이 언제 감산하나 보고 있는 사람 많았을 거야. 근데 오늘 감산한다 했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감산 효과는 3달 있다 나니까 3월 달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감산은 6월 달부터 납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감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6월 달부터는 감산 효과가 더 들어가. 그러면 사는 사람은 저점에서 사야 되잖아, 항상. 그래서 저점 어디냐 하다가 빨리 사요. 남보다 먼저 산다고. 그럼 저점이 아마 2, 4분기 또는 3, 4분기에 저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가격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사잖아요. 그것처럼 막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 공급자에 있는 창고에 있는 재고가 이동을 합니다. 수요자로. 네, 그렇죠. 네, 그럼 재고 금방 줄어요. 그럼 이제 거의 끝이네요, 이 한파가. 근데 지금 최근에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막 매집을 해요. 정말 요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수요자의 정보는 누가 갖고 있냐?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수요자가 아니잖아. 역시 그 흐름으로. 공급자잖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예측되나 봐. 수요자가 저점이 네. 다 왔다. 그러면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아나 봐. 그 6개월 전에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 외국인 미리 사는 거. 그렇죠. 우린 좀 늦었어. 그러게요. 예. 3월 달에 샀어야 돼요. 3월 좀 달에 늦었어. 샀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네.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사면 1년 뒤에 보면 지금보다 올라가 있다. 그래요? 예, 사실 예. 지금 좀 이미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러고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지금 매도를 많이 내려가잖아요. 하더라고요. 내려가잖아요. 저점에서 올라가잖아요. 주식도 계속 올라가요, 네. 같이. 올라간다. 예, 올라가요. 주식의 저점은 저점의 6개월 전이라니까. 메모리 가격 저점이 6개월 전이에요. 네. 진짜 사실 이번에 네. 뭐 사실 얘기해 주셨던 네. 것처럼 14년 동안 한파가 안 와서 마치 네. 외투를 준비하지 않고 겨울에 나간 것처럼 유독 좀 힘들게 느끼셨을 텐데 지금 이제 앞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또 전문 얘기해 주신 것처럼 6개월, 예. 6개월, 1년 길게 6개월 보면 안에 그럼 좀 6개월 안에 저점 온다. 오늘 그래서 저희 방송이 더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야기 가격 잘했고. 둔화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 근데 이제 공급도 이제 공급 양도 공급도 조절이 될 줄어든다. 거고. 네. 예. 그럼 이제 심리도 같이 움직이겠네요. 예. 네, 그럼 이런 시점이다. 이 공급과 수요와 심리 관점에서 지금 시점이 좀 어찌 보면 엄청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저희와 함께 또 단단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대장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뿐만 아니라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는 좀 타격이 더 심할까요? 상황이 좀 어떤가요? 현재 상황은 네, 현재는. 소재 기업은 괜찮아요. 공장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장비 기업은 좀 어렵죠. 장비 기업은 어렵죠. 어려운데 견디면 되거든요. 근데 견딜 수는 있어요. 진짜 네. 예, 견딜 수는 있어요. 장비라는 게 부품 사서 만드는 조립하는 거잖아요. 부품 안 사면 돼요. 인건비만 주면 돼요, 그냥. 네. 예, 예. 유지만 현재 유지는 할 수 있어요. 유지는.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계속 가동을 해야 되니까 전기세 들어가지 소재 들어가지 하니까 돈이 나가야 돼. 인건비 말고도 돈이 나가야 돼요. 근데 장비 기업은 뭐 부품 안 사고 견디면 돼요. 놀고 있으면 돼. 오히려 막 근데 타격이- 노는 게 아니고 네. 오해할까 봐. 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장비 기업이 연구 개발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투자. 미래를 미래를 투자를 위해서 한다. 연구 개발을 많이 해요. 네. 예. 요걸 견디면 더 좋은 회사가 됩니다. 그러게요. 예, 지금 예. 약간 현상 유지하는 것처럼 가만히 잔잔하게 예, 유지를 예. 하다가 또 밑에서는 계속해서 그렇죠. 개발을 하고 예,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라고 예. 보면 되니까 예. 지금 뭐 타격이 더 심할까 이런 고민보다는 뭐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견딜 주시면 수는 될것 같아요. 있다. 견딜 수 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오히려 있다. 더 좋은 시점일 수 있겠네요. 예. 타격이 다시 덜하니까. 투자가 시작되면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다. 야,
네. 예. 그럼 오히려 좀 성장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예.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사고 돈이 나오면 장비회사 사세요. 네, 일단 지금 장비회사 주식이 저점일 수 있어요. 네, 그러게요. 예. 일단 근데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예. 또 확인해 보시고 또 아까 이야기해 주신 시점이 또 좋은 상황일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로 이 소보장이라고 하는 반도체 소품 장비, 이 부품 관련주들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삼성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났는데 진짜 어느 정도 어닝 쇼크는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양의 뭐 실적이 빠졌다. 95% 전년 대비 작년 감소했다. 대비해서. 네, 작년 대비. 예.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엄청 흔들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요. 3%, 4%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우려감이 있어서 4분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네. 1, 4분기 충격 없습니다. 아, 충격 예, 없다. 다 예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이 강세가 당연히 나왔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1월 달 춥다고 다 알잖아요. 네, 네. 예, 외투는 12월 달에 준비했어요, 네. 이미. 네. 네, 그래서 좀 네. SK 하이닉스 뭐 우려감보다는 이 감산 소식 때문에 이렇게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수혜를 가격이 받았다. 높아지면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네, 회사잖아요. 그쵸. 그럼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잠정 이익 실적 발표 이것뿐만 아니라 그 특히나 메모리 감산 소식에 예. 반도체 메모리 감산 소식에 수혜를 받으면서 정말 5%가 넘는 상승폭까지 그려냈던 좀 예, SK 하이닉스를 어제 샀어야 되는데. 어제는 정말 기다렸던 날인데 예, 감사한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루 했어요. 먼저 만났으면 더 좋을 했어요. 뻔했네요. 예, 예. 부모님 예. 다음엔 좀 미리 나와주세요. 미리 불러주세요. 네, 미리 좀 나와주시면 저희가 이제는 예. 그 미래의 그 계획에 예. 그 시점을 좀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은 이렇게 예. 좀 단단히 준비해 보겠고요. 사실 이렇게 4월 시장은 영업이익 실적 발표로 좀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3월에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줬던 부분은 바로 그 용인 클러스트 산업 계획 발표였던 것 같아요. 이거 발표되면서부터 좀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그때부터 더 관심이 좀 쏠려진 것 같은데 이게 좀 이 설립한다는 자체가 반도체 지원법을 의식해서 나온 결과일까 싶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의식한 건 아니고요. 뭐 네. 그것 때문에 그 부지 확보하고 이런 건 그건 아니고 부지는 확보돼 있어야 돼요. 네. 삼성은 평택에서 지금 반도체 제조실 구축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 부지가 반드시 아, 필요합니다. 부지가 필요하다. 근데 이번에 이제 부지 확보를 뭐 했다고도 볼 수 있죠. 네. 확보를 했으니까 앞으로 20년은 문제가 없다. 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가 돼 있다.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예. 그래서 미래를 좀 대비하는 상황이 예, 될 예, 것이다. 예, 예. 그럼 요것 때문에도 또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미치게 되죠. 음. 증시는 결국 미래가 있어야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이렇게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3월 증시 상황까지 알아봤는데 이 반도체 산업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워낙 인공지능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가 반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러면 또 당연히 이 AI 반도체까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AI 반도체 네. 그 모든 앞으로는 뭐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네. AI로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AI로 계산하는 게요. 정보량이 엄청 많아. 계산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반도체가 하거든요. 반도체가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전력 소모도 줄어야 돼. 열도 안 나야 돼. 그 반도체 수요가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만드는 것은 첨단 장비, 첨단 시설이어야 돼요. 그러면 첨단 제조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조를 잘하는 나라잖아. 우리나라한테 좋아요. 오.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은 기계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 그 낸드 플래시, 저장할 낸드 플래시가 많아야 돼.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뭐 CPU도 마찬가지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연산을 하려면 D램이 반드시 붙어요. 고성능 D램. 우리나라 D램 전 세계 70% 공급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는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미국도 좋아져요.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럼 인공지능 반도체 반드시 D램이 필요하고 저장은 낸드 플래시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잘해. 오. 미국과 우리가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전망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와, 70%나 우리나라에서. D램은 70% 공급해요. 와, 약간 든든하네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에 네. 문제가 생긴 전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 되게 너무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네, 정말요. 예, 네. 정말 자랑스러운 사실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 기술력이 예.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렇게 AI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된 전망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나라는 단연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데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우려감도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보다는 이렇게 전망이 좋다라고 해석해 주셨네요. 예.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좀 이 중국과 미국 간에 이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었는데 중국에서 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상대로 규제에 착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면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미치게 될 피해가 좀 있을까요? 규제보다 뭐 하여튼 보안 관련해서 네. 뭐 조사를 좀 하겠다. 이게 뭐 감정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모르겠는데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하고 똑같은 회사입니다. 네. 예, 똑같은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똑같은 걸 하는 회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을 잘 진입을 못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좋아지겠죠. 예, 저는 반대로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근데 어떤 사람은 피해라고 피해 볼 게 뭐 있죠.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작업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반드시 한국이나 미국 걸 사야 돼. 그럼 미국 거 기분 나빠서 사기 싫으면 한국 거 사야 돼. 그럼 우리 좋아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또 좋아지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조사를 받지 않을까? 맞아요. 조사 받을 수도 있는데 사긴 사야 돼. 받을 수도 있지만 사긴 사야 지금 된다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네, 지금 사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대안이 없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해할 수가 없어요. 역시 이렇게 기술력이 필요하네요. 예. 네, 이렇게 정말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미국에서도 이 국가 자체, 정부 자체가 좀 많이 예. 영향을 주고 있구나, 많이 좀 끼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또 아까 그래서 그 기술이 유출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좀 했잖아요. 그럴 일 없겠지만 TSMC가 그쵸? 더 걱정하겠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요즘 정말 걱정하겠지. 아예 우리는 뭐 그거 빼서 우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네,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좀 기술 유출 사건 이야기도 좀 계속 들리잖아요. 중국. 네, 중국에서. 예, 달라요. 네. 중국은 기술 유출 위험이 있어요. 아, 왜요? 호발이니까. 왜 또- 호발. 기술이 없으니까. 아, 근데 미국은 그거 갖다 뭐 하지? 뭐 하여튼 우리가 기술을 놓고 보면 한국과 미국 사이와 한국과 중국 사이는 다릅니다. 좀 달라요. 어떻게 좀 다르게 보시나요? 미국은 반도체 종주국이에요. 네, 그렇죠.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원천 기술. 원천 기술. 그건 미국 원천 기술 갖고 우리나라가 산업 기술을 해서 제조 시설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의 장비를 갖다가 우리가 제조실을 구축해요. 제조해주고. 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뭐 우리는 미국 장비를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중국은 기술이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뭐라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슨 기술이든 필요해. 네. 그럼 중국이 그러니까 기술 유출, 중국을 대상으로 한 기술 유출은 굉장히 우리가 민감해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수요자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야. 네. 근데 중국이 반도체를 제조를 시작하면 경쟁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방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 유출하게 될까봐, 예. 가져가게 될까봐. 예. 그러게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근데 좀 기술 격차가 이미 좀 큰 상황이어서 그렇게 우려감이 클까요? 당분간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노력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네, 그러게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없어진다니까요. 디스플레이 산업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 또 언제 예, 또 예. 중국이 또 워낙 빠르게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기술 유출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피해 상황이 생긴다, 뭐 그럴싸한 이야기는 아직 없겠지만 또 추후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끔 생겨요. 가끔 생겨요. 가끔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구조로 생기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중국 가서 장비 기술 이런 거는 장비 기술 같은 경우 네. 뭐 알려주려고 노력도 네.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네,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먹고 살아야 네, 되니까. 맞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그런다는데. 없이. 약간 근데 레시피 이제 나눠주듯이 또.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일자리 또 경제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럼 예. 안 돼요. 사실 근데 최근에 그 챗 GPT 관련해서도 그 정보 유출 사례가 삼성전자에서 발생했다라는 예, 예.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또 입력을 하신 거죠. 뭔가 해결책을 예, 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도 또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예. 위험감이 좀 있네요. 예. 참 불안한 일들이 많아요. 예. 가진 것이 많을수록 또 세워 나갈까라는 걱정이 좀 드네요. 아니 뭐 좋은 거죠. 지키려고 하는 게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이 우위에 있는 상황. 예. 그래서 지금 기술력에서 잘 지키고 계속 개발해서 예. 또 치고 올라가면 되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이제 또 저희가 IRA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좀 그 미국 보조금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좀 많은 상황일까요? 보조금 받는데 어려움은 그 가드레일 조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조항 때문에 기업 안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실익을 따져보고 네.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제 3자가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말할 사정이 아닙니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예, 기업의 사정을 모르니까 어쨌든 기업의 판단을 기업이 잘 뭐 분석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걱정할 것은 딱 아니겠지만 예. 우리는 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어떻게 전략을 짜가야 되나라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문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반도체 업계 기술도 너무 좋고 지금 또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이 글로벌 내에서 우위를 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뭐 최근에 치포라고 부르는 뭐 협의체가 있잖아요. 네.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정부 서류에는 페포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네. 페포가 맞는 것 같아요. 반도체 제조 공급망을 위한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 협의체인데요. 그 4개가 들어 있어요. 4개 들어 있는데 우리도 들어 있어요. 우리가 들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세계 최고 기술 없으면 안 끼워 주겠지.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외교적으로 또 활용도 돼.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세계 최고 기술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메모리 반도체 기술 세계 최고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죠. 네. 시스템 반도체 제조 기술 뭐 세계 최고니까 TSMC 우리도 앞섰지만 하여튼 우리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강이니까. 네. 그래서 키워줘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유지하는 게 1순위야.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거 성장시키는 거 2순위예요. 지키고 예. 그리고 먼저 정말, 지키고 육성해야 돼. 네, 현재를 다지고 예, 미래를 예. 위해서. 지금은 타이밍은 지키는 타이밍이에요. 왜? 다른데 다 우리가 똑같은 걸 하고자 하니까. 이 전 같으면 대만하고 우리만 제조를 하니까 뭐 노력 별로 안 해도 돼. 대만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니까. 근데 지금 다른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선발국에서 네. 하려고 다 하니까. 뛰어들어 하니까. 네. 뭐 우리 양궁 금메달 따잖아요. 근데 뭐 어디 양궁 하겠다고 난리가 난 거야. 경쟁이 생기잖아. 네. 예. 네, 그래서 뭐 전망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우리 기술력이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우리 국내 기업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이나 뭐 정부의 뭐 지원이 필요 있을까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반복적인 얘기인데 네. 우리가 제조 시설을 빨리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용인 클러스터요. 용인 클러스터 이제 부지니까 그 네. 부지에 선발국보다 빨리 짓는다. 그 빨리 지으려면 각종 인프라가 빨리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인허가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는 물, 전기 이런 겁니다. 네. 그럼 공급이 원활히 돼야 돼. 그리고 인허가 빨리 돼야 빨리 돼. 정부에서도 예, 처리를 예. 빨리 공장 짓는 것은 기업이 해야 될 몫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준비가 되면 그다음부터 빨리 짓지요. 아니 우리나라가 속도가 빨라서 그것도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진짜 더 빨라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빨라요. 너무 흐름이 너무 빨라요. 더 빨라야 되는데 느려졌어요. 왜 느려져요? 인허가 사실 좀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요? 지금? 아니 느려졌어요. 우리 국민들의 가치, 민주화되면서 가치가 지방의 이기주의, 각 지방 자치단체가 네. 되면서 그 다음에 각종 규제, 네. 환경의 가치, 뭐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뭐 느려졌어요. 느려지기는. 근데 느려지는 게 이거보다 더 느려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 속도전이기도 하고 예, 예. 정말 그 경쟁자가 뒤에서 막 따라오는 느낌이어서 여러모로 경쟁자는 빨라요. 더 빨라. 그렇죠. 왜냐하면 또 막 시작했을 때 공력이 크잖아요. 그거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강하니까.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음. 그리고 정부가 돈까지 주면서 하니까 네. 자기 투자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해야 이익이 남을 거 아니야. 그쵸. 예. 근데 뭐 우리는 정부가 투자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기업이 스스로 해야 되니까 좀 버겁죠. 예, 그렇죠. 버겁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인프라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용인 클러스터 이야기가 나온 만큼 뭔가 정부적인 지원이 더 가해진다면 전망이 예. 좀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계 최강의 제조 기술 유지할 수 있다. 와, 유지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뭐 국민들도 많이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되고. 네. 뭐 행정부는 뭐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도와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10년 동안은 좀 도와주고 지켜봐주고. 예. 10년을 보시는 거예요. 예, 10년 동안. 네. 이 전쟁은 10년 걸립니다. 이 뭔가 판가름이 나기까지는 예. 10년이 걸린다. 예. 네, 이렇게 또 단순히 전망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딱 지금 직관적으로 뭔가 짧은 기간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우선 반도체 업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메모리 가격이요. 메모리 가격이요? 예, 메모리 가격 볼 수 있나 인터넷에서? 네. 가격? 예, 메모리 가격을 보시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저점이 가까이 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 투자자들이 더 빨리 알아요. 그럼 네. 늦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늦어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사야 되는지. 그러게. 어쨌든 뭐 지금 사면 1년 뒤에는 지금보다 오른다. 오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예, 근데 약간, 뭐 나중에 나한테 항의하는 거 아닌가? 절대 또 투자는 또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예, 제가 분석가가 아니니까 네, 맞아요. 이해해 주세요. 네, 저도 개인 투자자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반도체 흐름을 또 이야기해 예, 주신 예, 거니까 그 메모리 가격을 파악해 보고 하락세에 오게 되면 바닥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네. 그런데 사실 그러면 기관 투자자가 이걸 먼저 안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가 움직였을 때 좀 움직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뭐 괜찮아요. 1년 이렇게 본다 생각하면 메모리 가격이 딱 상승한다. 네. 이러면 그때 사도 돼요.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할 거니까. 네, 메모리 가격이 딱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지점이다라고 하면 사실 올라오면 또 안 사게 되는 그 심리가 있긴 한데 그 지점을 약간 지표로 파악하시고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난번부터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삼성전자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지점을 또 지표로 생각해도 괜찮으시겠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예, 이 사람들은 6개월 안에 저점에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미리 지금 네. 조금 높은 상황이라도 예. 찍고 올 예. 거를 기다려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지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년 주기로 우리 반도체가 힘을 내줄 거다 이렇게 길게 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우리 국가의 근간 사업인 만큼 1년 후까지는 무조건 이 상승세 흐름을 탈 거니까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상승은 네. 좀 길게 갈 거예요. 길게 갈 이제는 상승하면. 사실 오래 떨어지면 오래 올라오지 않습니까? 13년 너무 근데 힘들었어요. 그게 그 지금 떨어진 이유가 금리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금리 높이면서 휴대폰을 안 샀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소비가 이거는 줄어드니까. 시장에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지금 소비를 인위적으로 위축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생산을 줄이잖아요. 생산 줄이면 생산 빨리 복원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또 바로 당장 뭐 만들 수가 있죠.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지금 아까 뭐 생산업체, 제품업체들이 지금 뭐 개발하면서 약간 잔잔한 업종에 있었는데 갑자기 또 더 만들으라고 하면 또 만들어 줄 수가 없다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수요가 막 생겨서 생산을 더 해야 된다. 그 시점부터 6개월이 걸린다니까. 다시 생산을 그쵸. 늘리는 데 있어서.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어요. 뭐 예. 지금 뭐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소 1년 이상 올라갑니다. 묵직하게 움직이겠네요. 예, 1년 이상 올라가요. 올라가고 또 지금은 뭐가 물건이 안 팔리니까 돈이 없잖아요, 회사가. 그렇죠. 투자도 잘 안 해요. 투자 잘 안 하니까 사실은 생산을 늘리지는 못해요, 빨리. 투자가 다시 맞아요. 시작되면 그래서 이제 감산하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제 막 주문이 와. 어, 그래서 생산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하면 1년 걸려, 1년. 생각보다 더 이게 예. 약간 두껍게 패턴이 예. 지나가겠네요. 예, 또, 예. 또 금리도 인하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면 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거니까. 금리 인하한다는 소식 들리면 사십시오, 그냥. 아, 그 예. 기점을 또 잡으면 예, 되겠네요. 예, 예, 예. 아, 금리 때문에 내려간 거거든. 네, 그리고 약간 근본적인 어찌 보면 예. 이 문제의 원인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우리 또 지갑이 바짝 얼어붙어서 예. 이 반도체 이 공급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공급이 문제가 일어난 거니까 예, 금리가 인하되면 사라.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 잡아주셨어요. 그 지금 말씀드린 금리 문제도 그렇고 이 메모리 가격 파악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 단순히 증시 오를 때 막 따라간다, 증시 내려가면 뭐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메모리 가격의 변동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예.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곧 미래가 밝다. 우리가 워낙 또 기술력이 좋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힘드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 우리 반도체 기업 네. 견딜 겁니다. 견딜 거다. 견디면 곧 봄이 옵니다. 오. 봄이 시작되면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옵니다. 네. 그게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뭐 작년부터 마음이 아픈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죠. 그렇지만 기다리면 회복됩니다. 회복되면 한참 웃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겠지만 우리 삼성전자 뭐 이렇게 대형주들의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렇게 묶여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때가 거의 뭐 10만 전자다 이렇게 부흥기가 찾아오나 했는데 그 시점까지도 올라오게 될까요? 항상 고점, 이제 저는 뭐 오랫동안 반도체 네네. 산업에 있었으니까 다음 고점은 전 고점보다 높아진다. 뚫는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해왔어요. 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뭐 알 수가 없겠지만 약간 우상향의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정말 너무 강력했던 10만 전자 그날까지 다시 좀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럼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나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여름 반드시 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겨울의 시점일 때 투자 포인트나 투자 시점을 좀 잡으셔도 괜찮겠네요. 예. 지금이다. 예. 지금이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이다 생각. 저도 어제 좀 샀어요. 정말 이거 너무 가장 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 같은데 오늘 사실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전망이 어떨 것이다라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또 기다리는 점 그 지점을 함께 기다리면 되니까요. 우리 전고점 10만 전자의 역사가 다시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전에 투자했던 분들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잊고 기다리십시오. 지금 뭔가 또 움직여야 되는 시점은 아닐까요? 어쨌든 또 돈이 더 있나요? 그게 다르겠네요. 지금 돈이 묶여 있으신 분 말씀드립니다. 맞아. 돈이 묶여 있는 분들은 또 그냥 기다려라. 아니면 또 응원을 해줘야 되니까요, 전무님. 응원을 해준다면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면 또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이거 민감한 사항이라 뭐 사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절대 맞아요. 왜냐하면 또 그 판단은 또 시청자분들이 해주실 거니까요. 이렇게 또 전망을 봐주셨고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단순히 우리 반도체,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해외 반도체 기술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역시나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반도체 제조하는 기술 업황들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술 업황. 네. 전체적으로 뭐 우리뿐만 아니고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서 기술 개발 속도가 많이 느려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 성능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높아져 가고 있어요.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는 계속 높아지는데 그걸 기술이 쫓아가기 힘들어. 그러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점점 이렇게 격차가 커져요. 격차가 커질수록 공급자는 좋죠. 그렇죠. 공급자는. 그래서 반도체 산업 자체는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수요 반도체를 대체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없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밝다. 대한민국 미래 잘하면 그래도 밝다. 우리 청년의 미래도 그걸 통해서 밝아진다.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 정말 너무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글로벌 시장, 반도체 업황 그리고 기술의 현황도 좀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이전부터 우리 국내 시장 워낙 또 힘든 겨울 같은 시간을 잘 지냈으니까 사실 겨울이 지나면 이제 봄이 온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겠죠. 예. 그 이전의 역사까지도 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또 너무 힘드셨던 분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힘도 얻고 뭔가 나아갈 동력을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또 마지막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오랫동안 좀 고민이 되는 점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증시 언제 힘을 내줄까 생각을 할 때, 그 고민을 할 때 이 반도체 업황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요. 요즘의 움직임을 좀 보면 그래도 전망은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여름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전무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힘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많이들 고민이 되셨을 텐데요. 전무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잘 견디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더 단단히 해보면 내 포트폴리오 구성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에 더 단단한 대응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